안녕하세요. 생계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날씨가 춥고 많이 건조합니다. 어김없이 2023년도 올해도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피부 관리가 매우 어려운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올바른 피부 관리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난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난방을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난방을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열감이 심해지고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난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20도 내외에서 난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강하신 분들이라면 20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실내 난방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참을만 하다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피부에 덜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추위를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20도보다 1, 2도 정도 조금 높게 난방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난방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난방을 할 때에는 바닥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를 건조하게 하는 히터기나 온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실 때에는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돌침대 역시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 매트와 온수 매트, 돌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돌침대를 사용해서 주무시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피부를 더 많이 긁게 됩니다. 가끔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사용해도 괜찮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주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피부를 긁게 되고 피부에 스크래치를 남기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약간 시원하게 주무시는 편이 피부 관리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은 수면 중에 피부를 더욱 많이 긁게 되면서 피부에 스크래치와 상처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스크래치와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2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주무시면 되기 때문에 수면 중에 피부 관리가 조금은 쉬운 편이죠. 하지만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겨울철에는 바닥 보일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닥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열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침대나 두꺼운 매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바로 주무시게 되면 바닥 보일러의 열기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가습기 활용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50%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50%의 습도에서도 건조하다고 느끼신다면 더 높은 습도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사용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가습기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초음파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기하식 가습기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있는데요. 피부 환자분들께서 어떤 가습기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가습기는 청결하게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가습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습기를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피부 질환 환자분들께 가열식 가습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열식 가습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다른 가습기에 비해서 세균 감염, 2차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세균 감염에 의한 2차 감염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가려워서 피부를 긁게 되고 긁으면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 감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열식 가습기가 다른 가습기에 비해서는 유지비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 환자분들 중에는 비염과 천식 증상까지 동반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한의학에서도 폐와 기관지 그리고 피부는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융합적인 세계관으로 폐, 기관지, 피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한의학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겨울철에 가습기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비염과 천식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겨울처럼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보습제의 사용도 특히 중요합니다.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습제 광고를 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혹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는데요.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질환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습제 찾아 산만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습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호주, 캐나다 등등 다양한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습제는 보습제죠. 보습제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 찾아 산만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직접 피부에 발라보고 사용했을 때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괜찮은 보습제입니다. 싸면서 양도 많고 사용감이 괜찮다면 충분히 좋은 보습제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샤워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참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대부분 하루 한 번 샤워를 하면서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조금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서 샤워를 길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려운 부위를 뜨거운 물로 지지면서 샤워를 오랜 시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이러한 샤워법은 정말 피부에 좋지 않은 샤워법입니다. 그래서 샤워는 5분 이내에서 미온수로 짧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철 피부 관리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관리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의 피부 관리가 무척 중요한 계절도 바로 겨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